안녕하세요, 호영쌤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4회를 풀 차례입니다. 4회. 그 전에 제가 이 노트북을 한 대 샀어요. 노트북을 좀 비싼 돈 주고 한 대 정만을 했습니다. 잠깐 자랑해봤고요. 자, 노트북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강의 끝나고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이고요. 이거 하나당 2점씩이죠. 하나씩 차례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A1 제목의 앞에는 여기네요. 여기 특수문자 클로버, 뒤에는 스페이드를 삽입하시오. 자, 특수문자 넣는 방법은 자음과 한자 키를 이용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미음을 치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여기서 이제 골라주면 됩니다. 이런 걸 눌러주면 탭 이렇게 쫙 열리죠, 그쵸? 그래서 지금 클로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도 미음치고 한자키를 눌러서 스페이드 여기네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1번을 풀었습니다. 자, A1부터 F1 영역은 여기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은 다홍의 40% 강조색 2번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강조색 다홍 40% 얘네요. 얘를 해주면 되겠죠. 예,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글꼴은 HY 중고딕, 여기 HY 중고딕, HY 중고딕 여기 있네요. 이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는 15로 하시오. 15. 그럼 2번도 풀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별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러니까 어딘가 살펴보니까 A4부터 A6 여기에요. 근데 이거 하나씩 하고 그때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여기랑 따로따로 컨트롤 키, 저 지금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상해졌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이렇게 4번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했네요, 지금. 그 다음에 D4부터 D14 영역은 여기네요. 여기 판매 기간 여기네요. 숫자 뒤에 개월자를 붙이래요. 개월자. 그러면은 컨트롤 1번 누르면 되죠. 셀 서식하는 단축키 컨트롤 숫자 1입니다. 여기 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 뒤에다가 큰 따옴표하고 개월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되죠. 이렇게 개월자가 다 붙었죠. 그 다음에 24부터 24 영역은 여기네요. 여기는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래요. 여기니까 쉼표 스타일은 쉽죠. 이 위에서 여기 요겁니다. 쉼표 스타일 그냥 요거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A3부터 F14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선생님은 이 테두리 할 때 단축키를 키를 좀 외워둔다 그랬죠. 그래서 화살표를 내리면 이 뒤에 있는 알파벳을 좀 알아두면 조금 더 빨리 작업이 돼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는 A이고, 자주 사용하는 게 모든 테두리 혹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테두리 없음. 선생님은 딱 요거 3개 정도만 외워놓고 자격증 시험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고 바깥쪽 테두리 하라 그랬으니까 해볼게요. 누르고 A, 누르고 T. 그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A, T, N 이 정도요. 그래서 기본 작업 2번을 다 했습니다. 이제 기본 작업 3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여기서는 보통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가끔 가다가 이렇게 텍스트 나누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는 한 번만 해보면은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한 번 정도만 해보면 돼요. 그래서 쉽기 때문에. 자, 여기를 쭉 선택하고
이 영역에 텍스트 나누기를 하래요.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 러닝타임이라는 여기 지금 열 제목이 노래 제목, 가수, 러닝타임 뭐 이렇게 있는데 텍스트로 지정을 하래요.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면요, 텍스트 나누기가 있어요. 요걸로 하는 겁니다. 요걸로 이렇게 딱 눌러보면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원본 데이터가 너비가 일정한 건지 구분 기호로 되어 있는 건지. 지금은 아까 쉼표로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냥 구분 기호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여기 보니까 구분 기호를 고르라고 나와요. 지금 쉼표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걸 하면 안 되고 쉼표를 눌러주면 돼요. 쉼표를 이렇게. 그럼 여기 아래에 이렇게 미리 쉼표에 의해서 각 줄이 데이터가 텍스트가 나눠지는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음 눌러볼게요. 이번에 여기서 각 열별로 열이라는 거는 세로줄 얘기하는 거죠. 행이 가로줄 얘기하는 거고, 학생 중에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행은 열이고 열은 세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러닝타임이라는 요 열을 텍스트로 지정을 하래요. 텍스트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걸 고르고 뭐 날짜로 하시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요것만 텍스트로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이 없어요. 끝인 거죠. 끝. 마침을 눌러주면 이렇게 텍스트가 쉼표에 의해서 잘 구분이 됐고, 러닝타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텍스트로 형식이 지정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제일 핵심이 되는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은요, 사실 왕도가 별로 없어요.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차근차근 또 이것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안 보여서 이렇게 좀 숨겨서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해놓고 1번, 3번 좀 먼저 풀어볼게요. 1번, 3번. 자,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자, 표에서 이메일이 있어요. 여기 이메일. 근데 첫 문자에서 골뱅이 앞까지의 문자를 잘라내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현 0121 여기 나오게 하란 얘기죠. 요 앞에 아이디 부분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 11 요게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란 말이죠, 지금. 근데 이제 보통 이거 원래 뭐 다양한 함수를 쓸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레프트로 자르려고 해도 보시다시피 몇 개를 자를지가 그때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mid와 search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search 함수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이걸 안 해봤는데 시험에 나온 경우가 있죠. 막상 시험장에서. 그때는요, 여러분 당황하면 안 돼요. 그 컴할 2급에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는 함수를 시험장에서 새롭게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차근차근 그 함수의 사용법을 사용해 보면 됩니다.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용법이 어려운 함수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search라는 함수를 사용법을 선생님도 뭐 가끔 까먹어요. 근데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가로를 열어보면 여기 얘는 find text, 내가 원하는 검색해서 처음 발견되는 곳에서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얘는 문자를 찾아주는 함수구나. 그리고 그 위치가 몇 번째인지 숫자로 말해주는 함수가 search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골뱅이를 찾아야 돼요. 골뱅이. 여기에서요. 그죠? 여기서 골뱅이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찾을 건데 텍스트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보통 요 꺾은 가로로 된 거는 생략 가능한 값이죠. 그쵸? 스타트 넘버. 맨 앞에서부터 찾으니까 생략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번째 위치에서부터 찾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이때 여기 10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11번째 잘 구해진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11번째 골뱅이가 나타난다 라고 해서 그 위치를 말해주는 함수가
바로 search라는 함수였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뭘 하면 되냐면 미드로 이제 아이고 잠시만요. 미드로 잘라내면 되죠. 그쵸? 그래서 A3에서 시작 위치는 1번부터가 아니라 1번부터 맞죠? 몇 개를 잘라내면 되냐면 1번부터 이 서치의 결과값 11개를 잘라내려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봤더니 골뱅이까지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가볍게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제대로 나오겠죠. 그쵸? 잘 되나? 한번 확인해보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수를 내가 사용해보지 않았던 함수가 처음 시험에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그 함수의 사용법을 먼저 알아낸 다음에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풀어봤고요.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표에서 B 이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작품이 여기 개수가 10개인데 대한민국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40%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퍼센트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비율은 이렇게 구하라고 나오죠. 대한민국이 작품인 개수 4개 눈으로 봐도 보이는데 이거를 세면 될 거고 전체 작품의 개수를 나눠서 100으로 곱해주면 비율이 나오겠죠. 여러분 비율은 꼭 이렇게 제시가 되면 다행인데 제시가 안 되더라도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안 되는 식이 제공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비율은 부분 전체 그리고 곱하기 100 하는 게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죠. 그쵸? 요 정도는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퍼센트를 붙이래요. 퍼센트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부분부터 찾아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세죠? 여기 함수에서 보니까 적합한 함수는 count if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count if로 개수를 세주면 돼요. count if. 얘는 조건을 검색할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쉽죠? 여기서 찾는 거니까요. 여기서 콤마 해주고 뭐를 찾는 거죠? 대한민국을 찾는 거죠. 그래서 는 대한민국인데 는은 생략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쳐봤더니 4개입니다. 4개. 결과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부분을 구했고 나누기 전체를 개수를 구하는 거는 그냥 카운트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카운트는 뭐죠?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자의 개수 세야 되니까 카운트 A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전체 개수 이렇게 그러면은 4를 10으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뭐하죠? 곱하기 100 4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이라 그랬으니까 엔드 표시하고 퍼센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부분이고 대한민국이 몇 개인지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A로 전체 개수 구해서 곱하기 100 해주면은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번, 4번 가볼게요. 이 숨긴 거를 풀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표에서 여기는 표에서 장르가 판타지이고 엔드네요. 엔드 이용 건수가 2000이 넘는 거래요. 이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영화에 대박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를 하래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여기에다가 표시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if와 or가 아니라 지금 and 조건이죠. 그래서 and로 먼저 조건을 써볼게요. 조건을 일단 조건이 2개예요. 그쵸? 얘가 판타지이고 판타지인가요? 네, 판타지이고 두 번째 조건 쓰면 되죠. 이용 건수가 H3번이 2000이 넘는 거. 자, 요렇게 and하고 or라는 논리 함수가 있죠. 얘네들의 사용법은 안에다가 조건을 차례대로
컴마로 구분해서 조건을 차례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맞으면 AND 함수니까 둘 다 맞을 때만 true가 나오고, 아닌 경우는 false가 나오는 함수가 이 논리 함수죠. 그쵸? OR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true가 나오고 나머지 경우는 false가 나오는 그런 함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고요. 자, 이게 true이면 그때는 대박이고, 아니면 공백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if로 하면 됩니다. if. 얘가 원래는요, 여러분, 그 조건이라는 거는 부등호가 들어가서 나오는 식이 보통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부등호를 꼭 넣고 있죠. 같은지,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럼 if의 첫 번째는 조건이잖아요. 요걸로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true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요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생략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조건이 얘가 true이면 값이 참일 때 대박 난 거고, 아니면 공백하라 그랬으니까 따옴표 2개 그냥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채우기를 해주면, 네, 대박 난 게 2개 있네요. 아바타 2하고 해리포터. 선생님은 사실 판타지 좀 좋아해요. 판타지. 그래서 원피스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만화 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얘가 true이면 대박, 아니면은 공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도 풀어봤고요. 이제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자, 표에서 팀명이 있어요. 팀명 여기 있네요. 팀명이 개발팀으로 시작하는 부서예요. 시작하는 부서. 그리고 그 금액에,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죠. 문제를 먼저 이해해보면, 개발팀으로 시작하는 부서가 딱 여기 3개 있네요. 3개. 이 3개, 이 금액의 평균을 구하래요. 여기에다가, 그쵸? 근데 사용될 조건을 여기다가 넣으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반올림해서 표시하고. 자, 근데 이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는 함수예요. 아니, 뜻은 문제예요. dAverage를 쓰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얘는 일단은 조건을 만들 줄 알아야 되죠. 그쵸? 조건을 먼저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식을 쓰는 겁니다. 수식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네? dAverage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얘는 꼭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럼 조건이 뭐냐면 팀명이 개발팀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개발팀 쓰면 개발팀이랑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개발팀으로 시작이니까 와일드카드 문자, 별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별. 이렇게. 별이 뜻하는 건 뭐죠? 별이 뜻하는 건 모든 문자를 뜻해요. 그쵸? 그리고 물음표가 뜻하는 건 한 문자를 뜻하죠. 그래서 개발팀으로 시작하되 이 뒤에는 모든 문자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팀으로 시작하는 뒤에 모든 문자 오는 거. 근데 지금 보면 개발팀으로 시작하고 다 한 글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물음표로 풀어도 답이 잘 나옵니다. 네,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죠? 한 글자예요. 한 글자. 개발팀으로 시작하되 한 글자를 모르니까 물음표로 쓴 거예요. 네 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 자, 우리는 별로 해서 개발팀으로 시작하는 거.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고 나면 이제 dAverage 치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표를 전체를 보통은 다 넣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필드, 뭐의 평균을 구할 건데 금액이야, 금액. 이렇게 필드를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조건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넣어서 완성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였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표시 L 보면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래요. 그래서 라운드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라운드 반올림 해주는 함수인 라운드. 첫 번째는 숫자, 두 번째는 자릿수인데, 여기는 보통 2 하면 소수 두째 자리까지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기 2죠, 빼기 2. 이렇게 해보면, 제일 나오고, 아까 1179였던가요? 1173이었네요. 네, 어쨌든 1173이었으니까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이렇게 120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색다르게 기억해야 될 만한 거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도 이렇게 별표를 쓸 수 있구나. 이런 거 좀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율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AND 함수의 사용법, 이런 거. 그 다음에 search라는 함수도 지금 처음 풀어보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한다. 찾을 문자, 그 다음에 그 어느 텍스트 이렇게 해주면 이 search라는 함수는 이 A3이라는 값에서 골뱅이가 언제 등장하는지, 몇 번째 위치에 등장하는지 그 숫자를 구해주는 함수가 search 함수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 B네요. B. 여기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도쿄까지 가면, 인천에서 도쿄니까 마일리지가 지금 5,000점 적립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인천에서 도쿄로 가도, 그쵸? 5,000이죠. 상해에서 도쿄로 간다면 7,000이네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 마일리지를 한마디로. 근데 이제 여러분, 요 문제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V룩업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V룩업과 여기 둘 다 맞는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치 함수를 지금 같이 쓰라고 돼 있어요. 또 이거 if 함수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찾는 것뿐만 아니라 출발지가 인천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10% 추가로 적용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if문이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if문 사용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V룩업도 사용할 줄 아는데, 매치 함수는 그렇게 또 자주 등장하진 않죠. 그래서 매치 함수가 뭔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매치 함수는요, 매치 함수는 매치 찾을 거예요. 뭘 찾냐면, 예를 들어서 도쿄를 찾아요. 도쿄를 어디서 찾냐면, 검색할 범위 여기서 찾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요 범위 안에서 한 줄이어야 돼요. 한 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치는 보통 한 행, 한 열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찾냐면 아까 도쿄를 찾는 거예요. 일치 유형은 지금 정확히 일치하는 거니까 공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도쿄라는 똑같은 값을 찾으니까. 이렇게 세 개를 넣어주면요, 매치 함수는 뭘 구해주는 함수냐면 그 값이 몇 번째 칸에 나오는지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예요. 매치 함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칸에 나오잖아요. 지금 도쿄가. 그러니까 3을 구해준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걸 굳이 눈으로 세면 되지, 왜 이걸 뭐 굳이 매치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또 활용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요,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도쿄만 구하는 게 아니라 상해도 구해야 되고, 여기 내려보면 벌써 절대 참조를 안 해가지고 그러죠. 지금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절대 참조를 좀 해주면,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몇 번째 줄에 나오는지 다 그때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매치 함수가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매치 함수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인천 V 매치는 요거 잠시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자, V룩업 찾을 거예요. 어디서 찾냐면, 뭘 찾냐면 인천을 찾을 거예요. 인천.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그쵸? 여기서 인천을 찾아서 F4 해야죠. 여기서 찾을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몇 번째 줄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건데, 그거를 구하는 게, 그걸 입력할 차례잖아요. 지금 V룩업이라는 거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쿄니까 하나, 둘, 셋, 넷, 4를 적어주고 정확히 일치를 해주면 이 5,000을 구해오는 게 V룩업 함수죠? 그쵸? 이게 V룩업입니다. 얘를 찾는 거야. 여기 빨간 부분에서 찾아줘.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찾죠. 찾아서 나는 지금 이 빨간색 범위 안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어.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4개. 4 한 겁니다. 4. 벌써 또 정확히 일치하는 거. 이게 V룩업인데, 여러분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이 4 대신에 매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4 대신에.
이렇게 갑자기 수식이 좀 길어졌죠. 그러니까 얘를 찾을 거야. 빨강색에서 찾아줘. 그런데 그거는 지금 몇 번째 줄에 있어. 요거. 근데 매치의 결과가 뭐죠? 지금 3이죠. 3. 1, 2, 3. 도쿄 찾았으니까 이 초록색 부분에서. 근데 우리가 빨강색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4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값인 인천에서 도쿄 갈 때 마일리지 5,000이 맞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매치 함수의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매치란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오는 건데 그게 요 한 지역 내가 선택한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지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vlookup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인천을 찾을 거야. 네? 어디서 찾냐면 요 빨간색 표에서 찾는 거죠. 빨간색 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줄에 있냐면 매치로 이미 구해놨으니까 매치로 세 번째 줄. 근데 보면 매치를 원래 우리가 원하는 값은 4니까 더하기 1 한 건데요. 만약에 더하기 1 하기 싫으시면요.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럼 더하기 1 안 해도 돼요. 여기 1, 2, 3, 4 구해지겠죠. 매치의 결과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더하기 1 해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마저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값 찾을. 이렇게 구해주는 게 vlookup과 룩업과 매치의 짬뽕된 콜라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요. 요런 유형이 나오면 비슷하게 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한번 또 풀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요.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인천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10%를 적용하래요. 그리고 지금 채우기 핸들 저때 참조 잘 해줬죠. 이렇게 해주면 마일리지는 잘 구해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출발 지역이 인천이래요. 그러니까 B에 29에 있는 값이 인천이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만약에 인천이면 그때는 마일리지를 10%를 추가 적립하래요. 추가 적립. 네. 그래서 지금 5,000이 구해지죠. 요걸로. 그쵸? 요거 5,000이 구해지는데 추가 적립은요. 여기다가 곱하기 10%가 추가된 값이니까 10%를 구하는 건 0.1 곱하면 10%가 구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1.1을 해야 됩니다. 네, 요것도 이제 좀 약간 수학적인 상식이죠. 1.1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0%를 추가하면 100에 10%를 추가하면 110이죠. 그럼 100에다가 지금 1.1을 곱해야 110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닌 경우는 뭐죠? 아닌 경우는 그냥 그 값 그대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1.1 안 곱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 해주고 이 인천인 부분만 지금 10%가 추가됐습니다. 2000인데 원래 2000인데 2200 나왔죠.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의 핵심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커마 리그에서도. 자, 요 vlookup으로 요렇게 1.1 인천이면 이렇게 구한 거고요. 아니면 그냥 1.1을 곱하지 않고 그냥 그 값 그대로 다시 한번 복사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산 작업을 다 했고요. 여러분 계산 작업은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 좀 더 풀어보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자꾸 만나다 보면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도 처음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처음 하면 어려워요. 얘도 처음 하면 어려워요. 근데 반복해서 풀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기출문제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10회까지 할 겁니다. 10회까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 선생님은 요 영상 편집 요즘에 하다 보니까 편집할 컴퓨터가 좀 사양이 좀 딸려가지고 노트북을 한 대 장만했습니다.
삼성과 LG 거를 사려고 하다가 사실은 한 100만 원이 더 비싸요. 얘는 100만 원이 더 싸더라고요. 근데 그 성능은 그렇게까지 딸리질 않아요. 그래서 요걸로 레노버 걸로 그만 먹고 장만을 했습니다. 말 남김에 뭐 조금 컴퓨터 얘기를 좀 하면요. 저는 컴퓨터 대학 때도 컴퓨터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업 제품 데스크탑 살 때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데스크탑도 그렇고요. 노트북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그거는 삼성에서 만든 게 아니죠. 보통 인텔이나 AMD 아니면은 엔비디아 뭐 이런 데서 다른 데서 만든 거를 그냥 조립해 준 거예요. 조립해 준 거. 그래서 컴퓨터를 조금만 알면은 직접 조립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굳이 꼭 대기업 그 우리들이 흔히 아는 삼성, LG 걸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같은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좋을 거 물론 이제 뭐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제품 쓰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사실 AS죠. AS. 근데 이제 AS가 사실 보통은 윈도우를 요즘에 다시 설치하거나 그리고 요즘에 또 AS가 필요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윈도우도 굉장히 안정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네, 좀 가성비로 만약에 좀 돈이 부담된다 하시면은 이런 제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써봤더니 만족합니다. 굉장히 좀 만족해요. 그래서 제품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프로 5 아이디어 패드 5 프로입니다. 프로. 아무튼요, 좋은 노트북 샀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작업해서 열심히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